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도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수학이 뭘까? 한마디로 한번은 나타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수학은 기호다. 수학은 계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철저하게 수학은 언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대개 수학은 기호다라는 말은 다 수긍하시겠죠. 그러면 기호는 뭘까요? 기호는 말 대신에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가운데 기호를 빼면 수학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언어라고요? 가장 추상화되고 가장 간결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고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언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말할 때 기호다, 언어다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신호등이죠. 빨간색은 멈춰 서세요. 준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건너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말. 말인데 그냥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가장 간결한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기호는 약속이면서 언어면서 말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기호는 소통의 도구이죠. 그럼 이런 약속이 가장 가치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약속은 지킬 때에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도 하나의 약속이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1은 하나야, 2는 2개야, 3은 3개야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숫자는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한 약속이다라는 것부터 먼저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숫자 기호 전에 신호등 말고 다른 약속을 하나 보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요, 제가 한 3년 전에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제목은요, 표지판도 말을 할까?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자, 이런 표지판 다 아시죠? 이것은 비상구, 위험하면 이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것은 주유소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리 깨짐 주의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죠. 제가 뭐 직접 손을 긋지 않더라도 이거는 약국이다, 우체국이다, 노약자석이다,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화장실이다, 병원이다, 횡단보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안 계시죠? 그렇다면 기호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다가와 있죠? 공기처럼 다가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기호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기호를 하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은 기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수학은 어려워지고요. 수학이 기호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 그러면 수학은 그래도 좀 어렵지. 이거하고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숫자가 강력한 기호라는 것을 이런 순서를 통해서 구체물에서 간단한 구체물로 더 간단한 것으로 가서 가장 간단한 숫자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알면은 아이는 기호를 보면 구체물로, 구체물을 보면은 기호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무슨 과정이라고 합니까? 추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상화 과정이 부실한 아이일지라도 2 더하기 3 정도는 직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충실히 체험하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숫자를 들이밀면 아이들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학 자체가 아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 초기에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을 상상할 수 없도록 숫자를 너무 빨리 들이밀어서 계산을 시켰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를 충분히 기호로 받아들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호로 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연산으로 넘어가는 게 수학 교육의 첫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